다이섹션에서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엑슬라리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토탈 카디악 아웃풋 중에서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얼마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이노미네이터 아테리에서 분지되는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, 그 다음에 에올틱 아치에서 오리진된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 또는 이제 브레인 계속 브레인 퍼퓨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, 이 토탈 카디악 아웃풋에 이 14에서 많게는 20%까지를 담당을 하게 되고, 토탈 카디악 아웃풋이 뭐 분당 5000ml인 환자에서 혈류는 약 700에서 1000ml 정도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. 이 성인의 경우에는 뭐 그람수로 따졌을 때 100g당 54ml, 뭐 소아의 경우는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뭐 105ml가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하이퍼서믹 서큘레 어레스트 이후에 이 엑실라리 아테리를 통한 이 유니라테랄 퍼퓨전의 경우에는 이 최소 이 700ml 이상의 플로우를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데,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만약 유니라테랄, 이 엑실라리 아테리를 통한 유니라테랄의 경우에 이 온전히 이 혈액이 머리로만 갈 거냐 하는 겁니다. 보통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론 머리로도 가지만 이 팔로도 갈 수밖에 없고, 당연히 머리 쪽으로 더 많이 갈 겁니다. 왜냐하면 이 팔로 가는 혈관보다는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더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연히 많이 가겠지만 이쪽으로 분명한 것은 간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플로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줘야 되고, 그럼 어느 정도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지 이 700ml를 보내줄 거냐는 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적응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,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면, 그럼 라이트 암으로 가는 플로우는 그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이 계산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런드 앤 브라우더 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 화상 범위를 평가하는 표인데요. 이 각 부분, 각 전체 BSA의 이 바디 서페이스 에리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성인의 경우에는 대략 머리 쪽으로 목과 그래서 11% 정도가 되고, 이 오른쪽 팔의 경우에는 한 9.5% 정도가 됩니다. 이건 전체 BSA에서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각각의 퍼퓨전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각각의 림에 이 카디악 아웃풋으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, 여기 팔을 보시면 이 머리로 가는 일단 플로우를 보면 11%니까 이제 그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주면 약 550ml가 될 텐데, 이거는 실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구하는 카디악 아웃풋은 이 전체 이 바디 서페이스 에리어의 카디악 인덱스를 곱해주게 되는데, 여기에는 이거보다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략적인 수치를 보상을 해서 머리로 가는 플로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. 오른쪽 팔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상완 우, 뭐 하완 우, 손 이렇게까지 해서 보면 19.5% 정도가 되는데, 여기서 곱하면 한 475ml 정도의 플로우가 이 오른쪽 팔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실라리의 그라프트를 연결을 해서 퍼퓨전을 해줄 때 머리로 가는 플로우와 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봤을 때, 만약에 펌프 회로에서 700ml만 관리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쪽으로는 분명한 건 700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 할 텐데, 그 플로우를 이런 식의 이제 그 BSA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주면 대략 1200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지 분당 최소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700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니라테랄 퍼퓨전의 경우에는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전체 머리를 혈류를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
이제 윌리스 서클을 통해서 이제 레프트 쪽으로도 혈류가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라이트 쪽으로만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뭐 그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를 통해서 이 레프트와 라이트의 이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40% 이상을 보통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기에서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라이트 쪽은 상승을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라이트 쪽으로 직접적으로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윌리스 서클이 잘 개통을 못 한다면 이 랩트는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, 그러면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에 삽관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혈류를 공급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SCP, 이제 셀렉티브 셀룰러 퍼퓨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, 보통 병원에서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를 또는 이 랩트 서큘럼 아테리에서 이제 카테타를 이용해서 이 퍼퓨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. 만약에 이제 엑실라리 아테리 캐놀레이션을 시행하지, 이것처럼 여기에 캐놀레이션이나 아니면 그래프트든 뭐 캐놀레이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하이퍼소믹 서큘 어레스트 시작과 동시에 보통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,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, 뭐 서브클라임 아테리 이렇게 해서 3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랩트와 라이트 2개를 해서 이제 머리 쪽으로 혈류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, 여기에 쓰이는 캐놀라에 따라서 이제 플로우 및 압력이, 이 압력 손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. 주로 사용하는 카테타가 이제 퍼퓨전 카테타이고, 여기서 9프렌치 아니면 12프렌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수술에서 리트로그레이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기 위한 카테타가 있는데, 이걸 RCSP 캐놀라라고 그러는데, 이 RCSP 캐놀라는 보통 이제 이 오토발론과 매뉴얼 발론 두 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, 이 오토발론은 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. 계속 뒤로 빠지게 되고 압력을 받게 되면. 그래서 이제 매뉴얼 발론을 통해서 뭐 13프렌치, 15프렌치, 뭐 10프렌치도 있지만 10프렌치는 주로 사용을 안 하고 보통 13프렌치나 15프렌치를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, 만약 이것도 없다면 이제 폴리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퍼퓨전을 해주기도 합니다. 그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 퍼퓨전 카테타인데, 보통 플로우는 이게 맥시멈 플로우만 표시가 됩니다. 보시면 뭐 스탑콕이 없을 경우에는 뭐 294 정도 나오고, 스탑콕이 부착했을 때에는 282라고 나오는데, 대부분 이 플로우가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 앞에 여러가지 이런 카테타들도 연결이 되고 뭐 3A도 연결이 되고, 이런 과정에서 한 282가 맥시멈이라고 보고, 이 9프렌치의 경우는 뭐 한 162ml로 상당히 낮은데, 이 보통 이제 RCSP 캐놀라를 보시면 뭐 13프렌치, 15프렌치, 10프렌치부터 이렇게 있는데, 여기서는 RCSP 캐놀라는 이제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셔 로스 그래프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프리퍼퓨전 카테타의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거의 프레셔 로스 그래프를 찾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, 이거는 보시면 맥시멈 플로우입니다. 이게 더 이상 어디 플로우에 뭐가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이 맥시멈 플로우만 설정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나와 있고, 그래서 보시면 이 플로우를 300 이상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카테타는. 왜냐하면 맥시멈 플로우가 282이기 때문에,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, 보통 만약 유니라테랄 이 엑실라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와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 두 군데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퍼퓨전을 이제 회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.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, 이게 4분의 1이고 요게 거의 8분의 1입니다. 8분의 1 같이 모였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. 이렇게 나눠지는데, 여기 또 이 카테타 자체도 프레셔 로스도 없고, 이 각각이 만약에 카테타가 뭐 12프렌치를 써서 뭐 300, 200, 뭐 80을 준다 하더라도 이 전체 나가는 플로우가 뭐 280, 280, 280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, 이 플로우가 300을 넘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. 이게 압력 손실 때문에 그런데,
이런 것도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.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센트리퓨갈로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을 보장해서 압력 손실을 좀, 센트리퓨갈은 그 프레셔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,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좀 위험합니다. 왜 그러냐면 롤러 펌프는 이 압력에 그 앱토로드나 이런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더 많은 플로우를 공급하다 보면 이런 데서 압력 손실이 너무 심해지고, 결국에 압력 손실은 이 앞에서 이제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벨로시티로 나타나게 되는데, 이 벨로시티로 인해서 이제 그 세레브랄 쪽의 혈관들이 손상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롤러 펌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, 롤러 펌프에서는 이 프레셔 로스가 거의 프레셔가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. 거의 그냥 그 그래프가 없어도 이 자체 이 워낙 카테터도 얇고, 보시면 15프렌치 같은 경우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죠. 뭐 플로우를 300 준다 하더라도 프레셔 로스가 얼마 안 됩니다. 낮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롤러든 바이오 펌프든 이 RCSP 캐놀라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을 하지만, 만약에 롤러를 사용을 한다면 이 카테타보다는 뭐 15프렌치라던가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15프렌치라던가 13프렌치를 사용해 주는 것이 이 환자한테 안전하게 그 세레브랄 퍼fusion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만약에 두 군데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Y로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여기가 피메일이고 뭐 이쪽이 메일인데, 여기 마찬가지로 피메일이고 여기 다 메일이죠. 이런 특성도 어느 쪽이 피메일인지 어느 쪽이 메일인지를 정확하게 이 체외순환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연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어댑터를 그 연결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카테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보통 이렇게 해서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하고, 보시면 이제 병원마다 주입 방식이 뭐 다 다르고,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SCP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롤러 펌프에서의 경우에는 이 카테타보다는 보통 이제 15프렌치를 더 권장을 하는데,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퍼fusion을 해주면 좀 더 안전하게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도 그 세레브랄 퍼fusion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프리 카테타의 경우에는 두 개, 세 개를 이용해서 혈관에 뭐 삽입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펌프 플로우 자체가 300 이상을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그 카테터 자체에서 받는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, 예를 들어 여기다가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 카테터가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죠. 그럼 여기가 뭐 라이트, 뭐 랩트 서브클라벤 이렇게 연결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4분의 1이고 4분의 1인치입니다. 여기가 메일이고 여기가 피메일인데 여기는 8분의 1입니다. 벌써 그 카테터가 확 그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압력 손실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합쳐졌다가 이렇게 3개로 늘어납니다.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, 만약에 그냥 차 도로로 좀 설명을 드리면, 이렇게 이 4차선이 있는데 4차선이 갑자기 이렇게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가 여기가 다시 4차선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,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서 계속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계속 이게 머지가 되면서 뒤로 정체가 되겠죠. 플로우가 계속 정체가 될 겁니다. 그렇다고 여기서 4차선이 됐다고 이쪽의 속도가 빨라지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2차선으로 이미 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버렸기 때문에, 여기서 만약에 뭐 8갈래 9갈래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정체 때문에 이쪽의 뒤에서는 그 그 플로우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많이 늘어나도 카테터 자체가 프레셔 로스가 너무 이 카테터 자체가 너무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, 그래서 플로우를 만약 각각 이쪽 앞쪽에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각각 300씩이 나올 텐데, 보통 플로우는 이 들어가기 전에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측정을 하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이 압력 손실 때문에 이쪽에서 플로우는, 여기가 아무리 많은 개수가 늘어나도 플로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.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차선이 갑자기 주는 게
이런 프레셔 이런 이제 여기 이런 데서의 프레셔 로스가 이게 갑자기 상승을 하면 이쪽에서 아무리 다시 4개 이렇게 보는 건 3개, 4개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플로우 자체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거를 지나서 여기서 각각 플로우를 측정을 한다면 여기는 각각 측정해서 300이 늘어납니다. 300씩이 늘어날 겁니다. 하지만 플로우는 다 가죠. 그러니까 이 플로우를 그 압력에 맞춰서 낮게 주더라도 각각의 플로우는 가기 때문에 그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정확하게 그 유의있게 살펴서 그 퍼센테이지를 잘 정확하게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 공급을 할 때 각각 여기에서 측정되는 플로우는 300이 넘어가기 힘든 RPM을 아무리 올려도 뭐 많아야 350, 400도 못 넘어가면 300 정도가 보통 300 이하로 보통 유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각각 플로우가 가기 때문에 이 플로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압력 손실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. 압력을 만약에 압력이 이쪽에서 너무 많이 이 압력 손실이 이 펌프에서 측정하는 이 압력이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벨로시티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벨로시티는 카테터 내에서 너무 많은 압력 손실은 이제 젯 플로우를 형성을 한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이 젯 플로우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. 혈관에.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센트리퓨가는 괜찮은데 그나마 근데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서 이 세레브랄 옥시메 그 안테그레이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한다 하면 그때는 그 권장드리는 카테터는 RCS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큰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 안전하게 퍼퓨전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 관련돼서 요거 이제 관련돼서 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그 보통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이게 캐로티드 아테리에 연결을 해서 이게 연결을 하면 캐로티드 아테리에 보면 이렇게 그 카테타에 보면 이렇게 프레셔를 측정하는데 여기서 다이렉트 측정하는 건 압력이 30mm 머큐리 정도 유지가 되면 뭐 세레브랄 이스케미아에 그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펌프에서 재는 거는 여기가 30이면 거의 한 60 정도, 한 반 정도 이제 프레셔 로스가 여기서 감쇄를 하게 되는데 60mm 머큐리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여기 프레셔를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카테터 전단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가장 그게 정확한 값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펌프에서 압력을 재서 이 대략적인 이 카테터에서 받는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만약에 엄청 많은 압력이 받을 겁니다. 이 카테터를 사용을 하면.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수술하실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